더 많은 상임위가 있어서. 어제 군 인권센터의 보도를 통해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이 스트레스 자살로 둔갑됐다는 천인 공로할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에 사망한 피해자는 부서 상관인 A준이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A준이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며 같은 인간이라는 것이 경멸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서야 드러난 이유는 예상대로입니다. 이번에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군의 시도가 있었고 늑장 기소가 있었습니다. 사망 사건과 성폭력의 연관성이 명백함에도 이를 분리하는 행위, 2차 가해가 이번에도 역시나 버젓했습니다. 이 정도면 군의 인권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온 국민들을 상대로 군이 기만하는 수준입니다. 유사한 성범죄들이 왜 끝없이 반복되겠습니까? 여성을 같은 동료로서, 인간으로서 조금 더 존엄하게 존중해주지 않고 오로지 성적 대상화시키는 그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이 군 내에 파다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가해자만 범죄자가 아니라 이를 은폐하려는 군 조직 전체가 범죄 집단입니다. 범죄자 비호에 앞장서 있는 소 국방부 장관은 사퇴는커녕 여전히 뻔뻔하게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군의 인권 감수성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저는 어제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우리 당 심상정 후보는 평등 군대로의 재창조를 위해 2030년까지 한국형 모병제를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 같았다. 이 중사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 상담 기록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인권이 말살된 군으로부터 제 한 목숨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군으로부터 피해 입은 모든 피해자분들과 끝까지 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 군인의 명복을 빌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성 정당보다 심각한 위선 정치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당론을 내어놓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어제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가동한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당론을 확정하고 시민들 앞에 정치개혁에 대한 정의당의 비전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정치 제도를 다루는 일은 한두 마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당의 입장을 명확히 내어놓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양당은 정개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항 등은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의 사안은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등 떠밀려 받은 과제이며,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역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이어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조치되어야 할 후속 과제입니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없이 어쩔 수 없는 과제 해결을 위해 혹은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는 정개특위는 개혁이 아닌 양당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알리바이가 될 뿐입니다. 정개특위 구성이 합의된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2년 가까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가듯 던진 반성한다 한마디는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 정치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위선 정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한 당론을 내어놓고 이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난 국회의 정치개혁의 성과에 이어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에 대한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양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당의 책임있고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요란했던 제26차 UN 기후협약 당사자 총회가 지난 14일 막을 내렸습니다. 현실이 된 기후위기를 극적으로 지연시킬 세계 각국의 합의된 대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폐막을 연기하면서까지 진행했던 글래스고 합의문은 탈석탄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석유와 천연가스 사용 제한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캅26의 목표는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합의를 맺는 것이었지만 인도, 중국 등의 반발로 막판에 퇴출이 아닌 감축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마음껏 탄소를 배출해왔던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적응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이 합의도 무산되었습니다. 이미 몰디브, 피지, 버뮤다 등 수많은 섬나라 국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곧 기후난민에 처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BBC는 캅26에서 각국이 제출한 NDC대로라면 지구온도 상승폭이 2.4도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캅26에 대해 영국의 가디언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글래스고 합의는 기후위기에 대한 점진적인 진전을 만들었지만 대부분 문제를 뒤로 미루었다.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재 진행형이고 세계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현실에 모두가 동의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를 다음이라는 무책임한 말로 외면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글래스고 현지에서 2040년 석탄 발전 폐지 합의에 참여했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지만 목표 설정에는 동의하지 않고 노력한다는 뜻이라는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각국이 글래스고 기후협약을 통해 내년에 2030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인 1.5도에 맞게 다시 제출하기로 한 만큼 한국은 2018년 대비 40%라는 목표에서 50% 이상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인도 등을 탓하기에 앞서 한국 정부의 대응부터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를 살릴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구호, 정치, 광고가 아니라 돈, 과학, 공론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의 전향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